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는 테마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또 배찬수 전문가님과는 시장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분석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중국의 이 아이폰 수입 금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요소 수출 중단 이슈까지 있었고요. 사우디의 감산 이슈 이후로 해서 이 국제 유가가 작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들렸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방송 직후로 바로 급등을 보이면서 24%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함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시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수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 코스닥 900선 지지 확인,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별다른 시장에 중요한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아이폰 사용 금지,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좀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계속 눈에 말씀 좀 드리지만, FOMC 회의 이후에 우리나라도 좀 긴 연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 전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저점을 좀 깨면서 좀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 휴장이 결정이 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외부 변수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일본 증시도 오늘 엔화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흐름은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여기서 관건은 이제 오후장 들어서 또 혹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수 흐름을 차트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리를 계속 지지하지 못하고 또 밀리는 모습.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목요일 들어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터치를 했고, 만약에 수요일날 이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나왔다면, 양봉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왔으면은 21선 자리가 우상향으로 이제 돌아서는 구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밀렸다는 점이 일단 좀 하락 쪽으로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었을 때 2,500선 자리 지지 확인하러 가는 하락 시세가 내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계속 이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2,500 자리 부분에 내려왔었을 때 한번 좀 반등 자리를 노려보는 매매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강한 종목, 2, 3% 올라가는 종목 말고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센 대장주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은 어느 정도 수익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장중에 대응 가능한 분들 위주고,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매매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쉬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코스닥 지수는 오늘 그래도 900선 자리를 좀 지지해주면서 21선 자리를 좀 간당간당하게 버텨주는 모습인데, 그나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다가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냥 보합선 정도를 유지해주는 모습에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이런 자리가 또 깨졌을 때는, 심리적인 지지선 이제 900자리가 깨졌을 때는 투매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럴 만한 좀 시장의 악재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오늘 일장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또 이런 테마주 중에서는 또 강한 주도주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테마주를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 아직 기초적인 매매가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좀 요즘에 방송에 나가서 뭐 수익률에 대해서 웅성한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말씀 좀 드렸을 때 아직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1시에 또 강연회, 온라인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제가 짧은 시간밖에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지 못했던 점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내일은 좀 긴 시간을 좀 편성을 좀 받아서 온라인으로 제가 좀 편하게 방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테마주 기초부터 제가 센 기초를 잡아드릴 테니까 그런 것만 좀 숙지하고 매매를 하셔도 지금 시장에서 매매 확률 2배 이상 올려드릴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내일 꼭 1시, 뭐 토요일 주말에 제가 방송 보시라고 하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만큼 준비 많이 해서 좋은 수익 드릴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1시에 꼭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 중에는 제한적인 시간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특히나 시장 분석과 함께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강연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강연회에서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만 해도 흥구석유가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직후에 20% 넘는 급등이 실시간으로 나왔고 지금 2분 전부터 해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에서 하루 만에 급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과 함께 160%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떤 건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한 소통을 이어갈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강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스캔하신 뒤에 링크가 뜨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또 금종을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900선 정도의 이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올해 들어서 거래 대금이 소폭 우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앞으로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다음 섹터들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까지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승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잡아볼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중국에서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비료 테마들이 오늘 좀 급등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대장주로서는 이제 조비가 바로 시초가부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뭐 누보라든지 효성 OMB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해줬는데, 뭐 2년 정도 지났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요소수 대란 이래서 이게 경유차 운전하시는 분들 뭐 잘 아시겠죠? 일단 경유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연료와 함께 요소수를 같이 넣어야 되는 그런 뭐 법적으로 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좀 필요했는데 그렇게 금액적으로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때 한번 요소수 부족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그때 좀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좀 나고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시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흐름, 일단 요소에 대한 수출을 좀 금지시키면서 오늘도 요소 관련 이 요소라는 게 대부분 이제 비료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료 관련주들과 사료 관련주들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일단 조비가 대장주로서 이제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한 60억 정도 나왔어요. 64억 정도 나왔고 바로 점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도 뭐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봤었을 때 앞선 이런 매물대 자리를 다 소화하고 올렸다는 거. 요거 지금은 좀 굉장히 좋은 시세거든요.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지금 소화해주고 점상할 건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상한가 물량에서 받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을 때 좀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 그럼 월요일날 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마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월요일에는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봤었을 때 이미 2개월치는 지금 보유했다라고 좀 기사가 나왔어요. 요소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대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기서 점상한가 이상 뭐 더 바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동주 같은 경우에는 누보인데 누보도 오늘 거래 대금이 한 200억 정도 나왔어요. 200억 정도가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은 아니거든요. 직전에 한번 누보도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왔었을 때 최소 이제 1,000억 이상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좀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인데, 자, 이렇게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항상 거래 대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안에 이게 얼마큼 강한 시세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강연회를 통해서 이런 거래 대금을 통해서 급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니까 토요일날 와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조비가 상한가를 들어간 이후에 이등주로서 누보가 이등주로 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가려고 하긴 하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200억 정도라서 그렇게 해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아마 월요일 날 상승이 더 나왔을 때 그때 거래 대금을 한번 좀 보고 양봉으로 되는지 음봉으로 되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적인 내용에서 말씀 좀 드리고, 이 업종에 대해서, 이 테마에 대해서 매매를 더 해야 되냐,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매매 관점으로는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하락장이 되는 뭔가 좀 안 좋은 테마에 의한 상승이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뭐 유가 상승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안티 테마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 강세를 좀 보이는 편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월요일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월요일 이후부터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월요일 오후장부터 바로 또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중국 요소 수출 중단 이슈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대비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교육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1시 강연회에서 이 방법 자세하게 내용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아래 보이시는 내용대로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내일 오후 1시에 강연회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도주인 이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비만 치료제가 제가 하반기에 또 의료 AI와 좀 양분해서 의료 AI도 물론 진단 쪽과 뭐 신약 개발 이쪽으로 좀 나뉘지만 또 크게 나눴을 때는 이 비만과 당뇨 이쪽 테마도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인벤티지 랩이 역시나 또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대장주의 흐름은 좀 다른 종목들이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또 뉴스에 의해서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동홀딩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동홀딩스가 어제까지는 이제 또 대장주 역할을 했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오늘은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를 아직 찍지 못했는데, 일단 오늘 흐름만 봐서 시간 자리만 좀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예, 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계속 뭐 상승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쇼티지 현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품절이에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점점 커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 이런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상 실험도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른 시기에는 좀 상품화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의료 AI 추천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계속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인벤티지 랩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시가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오후장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HAB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이게 좀 정확하게 팩트로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유행이 되면은 어떤 종목들마다 이렇게 좀 갖다 붙이면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우리도 이거 해 하면서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쪽도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좀
상승 테마로 좀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고점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적인 면이라든지 실제로 비만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이슈로만 단순히 이슈로만 가는 종목 말고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슈에 따르면은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 펩트론도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펩트론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된 일을 하거나 관련주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뭐 펩트론, 한미약품 이게 지금 다른 종목들도 몇 개 더 있는데 오늘 상승률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그런 종목들을 일단 배제했고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수시로 체크해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고 아침에도 이제 관련된 이슈들을 제가 정리해서 뭐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톡방에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드린다든지 그런 걸 한 번 더 아침에 좀 보시면서 오늘은 이런 테마들이 잘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런 테마들이나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정도만 공부하셔도 매매에 대한 뭐 확률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테마주의 이해 이런 것도 좀 잘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대형주 움직임이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좋은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시기 위해서는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챙겨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매매하실 하실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금정우 전문가님께서 하반기 주도 테마로 뽑아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의료 AI와 함께 비만 치료제도 한번 보자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의료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동홀딩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또 빠르게 인벤티지 랩으로 좀 옮겨가는 흐름이고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를 받지 못한 비만 치료제 관련 수혜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알아볼 상승 시그널이 하반기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들 흐름도 짚어볼까요? 네, 오늘 유진 로봇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유진 로봇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 대금이나 이런 시총적인 면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유진 로봇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데 유진 로봇이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관련 업종으로 좀 엮이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래 대금도 그렇고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거 뭐 투자 경고라든지 뭐 투자 위험 이런 게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뭐 그렇게 조금 많이 밀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후장에 차익 실현 나오는 거 특히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했었던 종목도 차익 실현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또 시간 외로 뭐 이런 공시가 뜨게 되면은 뭐 투자 위험이라든지 투자 경고 지키게 되면은 좀 시간 외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밑에서 잡으신 분들 뭐 10,000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뭐 그 위에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뭐 SPG라든지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특히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일단 추세적인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금요일날 넘기고 주말을 넘기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뭐 늘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시던 뭐 어떤 호재가 좀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찾아보고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굳이 뭐 금요일날 뭐 오후장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뭐 매수를 해서 오버나잇으로 넘기는 게 좀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로봇 관련주들은 뭐 지금 종류도 많고 테마에 대한 협동 로봇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좀 져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대장주는 유진 로봇은 뭐 조정 시 또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관점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준다면 한 주 정도는 좀 쉬었다가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이 자금들이 빠져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테마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로봇주들 안에서도 이게 뭐 AI 로봇인지 케어 로봇인지 여러 가지 섹터로 또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에서 어떤 섹터를 또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로봇 테마주들에 대한 분석 또 이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쯤에 추가적인 공략 가능할지도 노란 톡방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만나볼 텐데요. 흥구석유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11시 10분경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직후에 5분 정도 지났을까요? VI가 걸리는 모습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방송 직후 20% 넘는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또 한 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VI가 또 한 번 걸려주는 모습입니다. 사우디 감산 이슈 속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이틀 만에 15%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JW 중해제약도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죠. 이 AI 신약이라든지 아토피, 혈우병 여러 가지로 묶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두 종목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흥구석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죠. 그래서 원래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S오일, 뭐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대형주로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테마주가 이제 요런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요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흥구석유를 골랐었던 이유는 이 전날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비교해봤을 때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이렇게 세 종목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게 흥구석유고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고 물론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가 상승에 대한 이유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제 감산 3개월에 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유가를 한 90불대 정도까지는 WTI 기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봤고, 저도 매일 이제 이런 원유라든지 뭐 골드라든지 이런 상품 선물에 대한 가격은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봤었을 때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흥구석유를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라고 생각했었던 종목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등주, 3등주보다는 확실히 대장주를 선택을 하셔야지 물려도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데 어제 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나서 방송 보시는 분들 매수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급등이 좀 나왔었고 여전히 또 급등 시세가 나오는데 아까 뭐 좀 안 좋은 이런 안티테마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크게 좀 상승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흥구석유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서 아마 오늘 차익 시장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지지 가격을 좀 잡아드릴게요. 지지 가격은 오후장까지 보시되 직전에 이런 저항대 라인 있죠? 파란 선 보이시는데 이게 저항대 라인인데 거기 한 6,500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오후장에 6,500원 다리를 지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과감하게 그냥 정리해주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유가 상승이 좀 돼서 추가적인 또 이슈가 된다면 그때 재공략해도 늦지 않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좀 낮은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수익 날 때 현금해 주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JW 주행의 제약도 오늘 또 윗꼬리를 좀 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액 관련주로 수액 관련주가 아니고 수액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긴 한데 신약 관련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의료 AI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요. 지금 최근 시장이 많이 밀린 거 대비해서 뭐 JW 중해제약이 크게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마감을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 한번 20일선 자리 돌파했었을 때 흐름을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여기를 뚫었을 때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정리에 대한 타이밍은 좀 온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21선 자리도 좀 꺾이고 있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은 다시 추세가 밀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월요일 날 한번 좀 다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뭐 오후장에도 제가 시장 흐름 보고 공략주로 들릴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오후장 한 2시 넘어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말씀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도 이렇게 강연회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강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4글자 홀수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오늘은 또 장이 안 좋은데 그 시황을 진단해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시황을 진단해드리고 요즘 장의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지금 저도 하던 일을 내팽겨치고 왔습니다. 잘 상담을 하고 시황을 잠깐 제가 얘기를 할까요? 아, 네, 그러실까요? 예. 이제 어저께 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어저께가 특히 안 좋았었죠. 코스닥 지수를 계속 밀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한 장면 그 무섭고 잔인하고 두렵더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0포인트, 14포인트 계속 밀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종합지수는 10포인트 빠졌지만 코스닥 지수가 거의 약보합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바닥에 왔다는 거고 코스닥 종목들은 또 하나둘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공략주에서 좋은 종목을 갖고 왔고 이 종목 진단에도 굉장히 이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탄력이 붙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잖아요. 저희가 배찬수 전문가님께 SOS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진단도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특징주는 조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이 요소 수출 제한 이후로 해서 오늘도 비료주들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도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21년도 이후로 줄곧 이 횡보와 하락을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한 뒤에 매물대를 쫙 올려주는 모습으로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이 요소 생산국이고 우리나라도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예, 아마 이제 오늘 모든 증권 방송에서 조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요소수 중단에 따른 수혜주다 하면서 나오는데 이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크게 보면은 며칠 전 아니면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오늘 지수가 또 이렇게 빠지고 이러니까 테마주 형식으로 하나씩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계속 이러거든요. 이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을 찾기도 힘들고 오늘 조비는 사실은 점상으로 시작해서 아침에 그냥 상한가 시작, 상한가에 거래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거의 그냥 위에 부분에서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신규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30% 오른 상태에서 들어간 것도 무모한 그 발상이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이번 주는 아예 말이 없죠. 뭐 초전도체주 내지는 그 오염수, 그 인산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신 분들은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주주주 세고 있기 때문에 늪지대에 빠지는 거와 같이 손실이 계속 나서 손절매 못 하신 분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장이 안 좋을 때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냥
다행스럽게 이제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신 분은 갖고 계시고 뭐 상한가에 못 팔더라도 그 다음날 밀려도 팔아도 이익이니까 보유하신 분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되 이런 종목들은 정말 선수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흐름이 흐르고 있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시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바로 또 상한가에 직행하는 종목들을 보면 좀 마음이 불안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도 안전하게 좀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배찬수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그 종목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알아볼 두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국내 보톡스와 필러 1위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8월 이후로 줄곧 한 달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부근은 전고점 부근까지 다다른 모습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메디톡신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뉴럭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세 종목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 케어젠 이렇게 세 개 K뷰티의 대표적인 제가 분석해본 결과 괜찮은 회사라 세 가지를 다 괜찮으니까 사셔도 되고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가격대가 10만 원, 20만 원대 이렇게 아주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세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신 분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메디톡스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디톡스는 얼마에 제가 들어가라고 그랬냐면 여기 20만 원대, 여기 쌍바닥이 딱 나오는 20만 원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K뷰티가 광풍이 불면서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는 차트 모습이에요. 순간 30%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옵니다. 아마 어저께 올랐던 그 일동제약이라든가 이런 그 비만 뭐 이런 관련주로 급등을 한 종목들은 오늘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고점 대비 음봉을 달고 이러면은 뭐 손절도 나오고 그 들어가신 분 물린 분도 있는데 이런 메디톡스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제가 추천을 했지만 꾸준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상한가를 안 치고 5%, 3% 뭐 음봉이 나올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면서 지금 거의 27만 원, 오늘 5% 상승, 그러면 거의 30만 원까지 한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50% 수익이 되겠죠. 20만 원 대비. 그래서 K뷰티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 케어장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틀 정도 빠졌는데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틀 정도 빠지고 났으니까 바다니까 매수를 더 하세요. 그런데 오늘까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바닥 대비로 한 20% 이상 급등을 했고 추가 매수하신 분도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제 이 차트 올린 김에 제가 휴젤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휴젤을 제가 사실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11만 원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1만 원 밑으로 살짝 내려왔어. 한 이틀 정도를. 그래서 이게 13만 원까지 가서 30%죠. 10만 원 대비는. 제가 아마 휴젤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메디톡스도 그날 3% 정도 오르고 케어젠도 많이 올라서 그럼 휴젤을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간 거 대비 요 모습이네. 여기서 들어가서 30% 수익이 났는데 이런 대형주는 30% 정도면 이제 거의 1년 농산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마켓 온앤오프 보신 분들은 1년치 농사 수익하고 정리했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매수가 10만 원 초반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죠. 그랬더니 오늘 메디톡스가 더 큰 상승, 6% 현재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매수하신 분은 벌써 이제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량한 대형주만으로도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뭐 상한가 치는 거 물론 들어가서 상한가 수익을 내면 굉장히 해피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재산 재테크이기 때문에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우량한 종목으로 한 20%, 30% 정도 한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나는 매매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이런 조비 같은 종목들은 워낙에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분들께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메디톡스 같은 우량주들로 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이런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한 줄 뜨면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는 배찬수 전문가님과 종목 고민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통해서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보유 중이신 종목들 중에 고민되시는 그런 종목들 이름과 함께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상하 프로테크 네, 상하프론테크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26,000원에 10%입니다. 네, 26,000원이신데 지금 현재 가격이 22,000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예.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요거 상하프론테크가 한 달 전쯤에 8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네, 26,000원에 바닥이라서 올라간다고 샀더만. 26,000원에는 바닥같이 보였을 거예요. 한 달 전에는. 네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자동차 관련 자동차 대표 중인 현대차나 뭐 기아차도 탄력이 많이 없고 네. 부품주가 실적이 다 좋은 반면에 네. 요즘에 이상하게 이게 수급이 안 붙어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상담 많이 해봤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우리 시청자님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 네. 비중이 다행히 10%니까 네. 연말장은 좀 좋은 장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실어도 돼요. 예, 그쵸.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자동차 업종이 한 번은 이렇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회사는 네. 뭐 자동차 부품업체는 다 흑자하기 때문에 나쁜 회사는 없어요. 요즘 22,000원까지 오늘 또 3일 정도 이렇게 음봉을 맞아서 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실 거예요. 네. 그쵸? 뭐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해드렸던 메디톡스 같은 거 들어갔으면 30% 수익일 텐데 네. 이거 방송 막판에 제가 또 좋은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 종목은 바로 위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파동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네. 지금 22,000원 정도의 매수를 지금 추가로 하시면 10%를 네. 26,000원 향해서 힘차게 반등이 연말에 나온다고 봐요. 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붙는데 아직 순환매가 안 붙었을 뿐이고 네. 26,000원까지 반등이 갔을 때 회사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부품업체는 거의 다 실적이 매년 꾸준하게 흑자 기록을 해요. 네. 현대차도 물론이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올해는 2차 전지주로 붙었는데 이제 연말에는 제대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괜찮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업체도 또 한 번씩 수급이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너무 높게는 보지 마시고 26,000원 근처가 가면은 밑에서 더 샀기 때문에 평단으로는 이익이잖아요. 네. 그때 정리를 하시고 저희 서울경제TV에 다시 좋은 종목을 제 카톡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방송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6,000원에는 정리를 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본전에? 그대로 갖고 계신 본전의 정리하고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한 달 동안 네. 네. 수익이 전혀 안 난 상태에서 본전 정리면 한 번 더 네. 사시고 연말에 26,000원 갔을 때 익절 이렇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텔레비를 못 보는데 마지막에 무슨 종목을 알려주실 건가요? 그건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계속 시청을 지금 제가 해주세요. 바깥에 있으니까 예. 텔레비를 못 봤어요. 재방송이 있을 때 보시고 여기서 이제 네.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대응 전략과 함께 종목 교체를 원하신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상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4602번님께서 대주산업 2,250원에 10% 비중 보유 중이신데 오늘 장 초반에 197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밀려주고 있습니다. 뭐 동물 사료 관련주라고는 하는데 오늘 또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 큰 시세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료 관련주라도 전부 다 상한가를 치는 건 아니고 힘이 조금 수급이 딸리는 종목들은 또 오늘 음봉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대주산업인데 같은 비료 산업이라 오늘 또 급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다 뭐 이 흐름이 맞는 게 다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변 종목들을 안 하는 게 나은데 가격을 일단 보면 대주산업이 지금 1,900원이에요. 1,900원. 그래서 가격이 싼 거는 일단 저도 항상 이제 추천주 종목주를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우량한 종목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비중이 다행히 10%니까 비중을 더 싣지는 마시고 그래도 뭐 22,200원이니까 2,200원이 여기네요. 좀 이분도 한 달 전쯤에 매수하셨는 건데 이분도 비중을 더 싣지 마시고 만약에 19,000원에서 상승 탄력이 한번 그래도 연말까지 뭐 실적은 다 나오는 회사들이니까 한번 탄력이 붙어서 22,000원까지 좀 힘들어 보이고 21,000원까지 갔을 때 2,100원까지 갔을 때 약간의 손실을 보고 정리. 만약에 손실을 전혀 보기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오늘 많이 안 올랐으니까 1%대로 줄었으니까 1,900원대 다행히 10%니까 한 번 더 물량을 실어서 2,100원대 정리해서 이 종목은 탈출을 하는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비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시세를 좀 못 받고 있는 흐름인데 비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략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지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도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3120번님께서 코스모화학 49,0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신데요. 일단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수혜를 받으면서 큰 상승을 보였지만 또 7월부터는 깊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 라인이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유상증자 이슈도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건 그냥 이 차트로만 보면 안 되고 유상증자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아마 권리락이 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은 그 더 싼 가격에 주식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마 입금을 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이라든가 이렇게 기간 후에 주기 때문에 내 계좌에 돈 확 줄었네 그게 아니고 그때 돼서 이제 싼 주식이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그 더 이익이면은 그게 이제 차후에 들어온 게 많이 수익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내가 매수가 아니면 차트가 빠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 권리락 써 있죠. 그래서 이게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이때 많이 좀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금 2차 전지주가 대장주가 좀 밀리면서 얘도 3일 정도 빠졌는데 갖고 계신 종목이 권리락이 돼서 하락했지만 어쨌든 신규로 들어올 종목이 굉장히 싸게 매수를 한 격이 된 거고 평균 단가로 하면은 뭐 크게 손실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더 들고 가기 싫으시면 갖고 계신 종목은 근데 한 3일 전쯤에 전화를 주셨으면 좋은데 한 3일 정도 음봉을 맞아서 좀 10%, 한 15% 정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갖고 계신 종목을 그 차후에 받을 종목이라는 걸 생각해서 일단 평균 단가로 이익이면은 지금 보유하신 종목은 정리를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올 종목은 더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봐서 다시 한번 입고가 됐을 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보유하세요. 또 연말장에 또 좋은 장이 올 수가 있으니까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은 정리하시고 들어올 종목을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종목 교체 어떤 종목으로 하면 좋을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배찬수 전문가님의 공략주 바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저번 방송에 모셨을 때 공략했던 이 메디톡스와 케어젠, 휴젤 같은 경우에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이제 그때 공략했을 때가 K-뷰티가 이제 막 흥행하기 전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톡스를 맞았는데 좋더라고요. 해서 메디톡스를 제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캐치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종목이 있어요. 요게 4년이쯤인데 임플란트죠. 임플란트도 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빨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누구나 다 하는데 임플란트 1위 업체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없어졌죠. 뭐 문제가 돼가지고 자진 퇴출을 했는데 그 회사에 이어서 이제 국내 2위 덴티움이라는 회사를 제가 일단 제목하고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고 덴티움 가격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잘 모르실 텐데 화면에 나가죠. 12만 1,500원. 굉장히 비싸요. 오산 임플란트가 19만 원이었었고 그게 액면 변합해서 이제 190만 원에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거를 퇴출이 돼도 그 가격에 또 매입을 해줬었어요. 임플란트 회사가 앞으로 지금 차트 지금 나가죠.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런데 아까 메디톡스 차트랑 거꾸로예요. 아까 메디톡스 차트는 밑에서부터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한 30%가 올랐는데, 여러분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차트가 거꾸로 18만 원에서부터 12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절호의 매수 찬스죠. 근데 이런 차트가 저가주면 사실은 위험해요. 좀 이따 뭐 감사 보고서 3년 연속 적자 이러면 아예 퇴출도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한번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을 잠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덴티움 자세히는 안 보여도 이게 화면 빨간색은 보일 거예요. 영업이익이 제가 1,000억 이상인 회사는 뭐 보나마나 우량한 회사다. 근데 영업이익 자세는 안 보여도 1,200억, 순이익도 한 900억. 그래서 순이익이 매년 1,000억씩 나는 회사예요. 그러면 아주 우량한 회사 중에 속합니다. 근데 차트는 18만 원에서부터 12만 원, 뭐 11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더 매수 타이밍은 지금 한 달 동안 바닥에서 횡보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도 없고 실적이 나타나는 연말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덴티움은 이제 오선 임플란트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없기 때문에 덴티움이 임플란트 업계에서 가장 비싸고 1위 업체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도 다르겠죠 하는 거와 같이 우리 덴티움도 잘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덴티움이 적극적인 광고 전략을 하겠다고 이틀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TV에도 나오고 그러면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오선 임플란트 누구나 아는데 그 못지않은 우량한 회사고 임플란트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구나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질 때가 되면은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매수하는 그런 좀 그 수급도 몰리겠죠. 그래서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제일 먼저 제가 임플란트 아직 이제 이런 테마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바람이 불기 전에 알려드린 거니까 한번 덴티움으로 우리 시청자님도 뭐 공장을 해봐서 연말에 좀 알찬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 관련한 대장주가 이제는 또 덴티움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덴티움으로 수익 보고 싶은 분들 또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가격적인 매매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HLB 제약 알아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조비 짚어봤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지시 속에 반사 이익으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의 공략주 덴티움 알아봤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또는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